나옵니다. 자, 퇴적암과 퇴적 구조. 자, 퇴적암. 다시 말할게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기라마. 암석의 생성 과정에 따라서 세 개로 암석을 구분했지. 마그마나 용암이 식어서 된 걸 화성암. 자, 퇴적된 애들. 풍화 침식받아서 잘게 부서지고 이들이 이동해서 나중에 쌓이고 암석돼서 된 게 퇴적암. 또 하나 뭐 있죠? 변성암. 맞습니까? 맞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퇴적암 볼게요. 자, 지구 역사. 자, 퇴적 구조, 퇴적 환경이 있는데 퇴적암의 생성 한번 보겠습니다. 자, 퇴적암의 생성인데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퇴적물들은 기존에 있던 암석들이 잘게 부서지고 이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지. 흐르는 물 또는 바람 이들에 의해서 이동이 되는 거지. 근데 이것들이 무한정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동이 끝나는 곳이 있겠지? 그것에 쌓이게 되고 그리고 하중받아서 눌러지게 되고 나중에 자, 이들이 퇴적만 된다고 퇴적암이 될까? 퇴적암이라는 것은 단단한 암석이잖아. 맞지? 그러면 참고로 이들이 입자들끼리 묶어주는 여러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퇴적암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 퇴적물이 쌓이면 압축, 하중에 의해서 눌러지는 것. 그 다음에 지하수에 보게 되면 다양한 물질이 녹아있거든. 근데 이 지하수란 것이 물이 다양한 물질을 녹일 수도 있지만 흘러가다가 충격받게 되면 그 속에 녹아있던 애들이 앙금을 다시 만들면서 굳어질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입자 사이사이에 굳어지면서 입자들을 묶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지. 시멘트처럼. 됩니까? 자, 가볼게. 자, 그러면 생성 과정. 암석이 풍화 침식받아서 잘게 부서지게 된다. 그리고 이들이 이동할 것이다. 자, 이들 이름을 다른 말로 뭐 풍화 침식받아가지고 풍화 산물이라 하기도 하고 산물이란 말은 생산물이잖아. 맞지? 자, 그리고 쇠설물, 쇠란 말은 분쇄시켰다. 자, 그리고 퇴적물. 어쨌거나 이들이 부서진 다음에 쌓일 거잖아. 맞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결과적으로 운반되게 되고 쌓이게 되면 나중에 퇴적암이 될 수 있다. 근데 퇴적암이 되는 과정을 속성작용이랍니다. 자, 그래서 원래 퇴적암 하면 퇴적 구조 또는 요 속성작용에 대해서 잘 물어봅니다. 속성작용. 자, 이 속성작용은 크게 두 가지 과정이다. 좀 전에 그림으로 봤던 과정이었어. 뭐뭐 있었죠? 기억납니까? 압축과 퇴적되고 압축되고 아까 입자를 묶어주는 교결작용. 교란 말은 사귄다 그 말이잖아요. 결합이랑 결합시킨다 그 말이지. 교결작용. 그래서 다짐작용, 압축작용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교결작용이 있습니다. 일단 다짐작용. 하중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다져지게 되는 것. 그러면 입자 사이의 거리 어떻게 될까? 작아지겠죠? 가까워지겠지? 자, 공극이 뭐냐면 빌공자, 비어있다. 공극. 입자와 입자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을 우리가 공극이라고 합니다. 입자와 입자 사이 공간을 공극이라고 합니다. 자, 공극에 줄어든다. 자, 그러면 자, 밀도는 증가하는 거 맞습니까? 다져진단 말은 어쨌거나 이들이 좀 원래 이만큼 차지하고 있던 애들을 다져지게 되면 쭉 좀 내려가게 될 거잖아. 맞지? 그래서 입자 수는 동일하지만 현재 보면 좀 더 작은 부피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밀도는 증가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지. 근데 이거 쉽지만 이것도 잘 물어봅니다. 공극이 줄어들고 밀도가 증가하고. 뭐 당연한 말이지만. 자, 이렇게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다져지게 되면 차지하는 부피가 줄어들게 되죠. 밀도는 증가하게 되겠지. 그리고 사이사이에 있는 이 공간을 우리가 공극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들이 줄어든다 그 말이 되겠지. 됐죠? 자, 넘어갈게. 자, 두 번째로 교결작용. 교, 사귄다, 결합시킨다. 이들을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다른 말로 뭘 하기도 하냐면 아까 했던 예를 들어서 시멘트와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지하수에 녹아있는 다양한 물질들, 특히 석회질, 규질, 산화철 등이 어쩌거나 앙금을 만들고 고체화되면서 이들이 침전되면서 결과적으로 굳어지면서 입자들을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 자, 참고로 교결작용은 밀도를 증가시킨다. 맞을까 틀릴까? 틀렸다. 교결작용이 일어나면 밀도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그대로일까? 증가하지. 왜냐하면 원래 입자와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비어있는 상태에 공기가 들어있잖아. 맞지? 여기에 새로운 앙금이 암석이 굳어버리는 거잖아. 맞나? 그러면 똑같은 부피의 양이 더 늘어난 거잖아. 밀도는 어떻게 되죠? 늘어나게 되겠지? 이거 다 물어봐.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짐작용이나 교결작용이나 자, 역시 이것도 봐. 교결작용도 공극을 다른 물질로 채울 거잖아? 그러면 공극은 어떻게 될까?
줄겠죠? 그래서 다짐과 교결 모두 공극을 줄이고 밀도는 증가시킬 거다. 됐습니까? 자, 체육에서 입자를 결합시켜 준다는 것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대중목욕탕 한번 볼게. 대중목욕탕. 여러분 대중목욕탕 가끔 가죠? 한번 물어볼게. 대중목욕탕에서 물 상당히 많이 쓰잖아? 수돗물을 쓸까? 지하수를 쓸까? 대중목욕탕에서 수돗물을 쓸까? 지하수를 쓸까? 당연히 지하수를 쓰겠지. 왜냐면 물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지하수는 땅 파가지고 그대로 뽑아내면 되는 거잖아. 처음 배관 설치해가지고 그대로 뽑아내면 되는데. 그래야 돈이 더 적게 들지 않겠어? 자, 그런데 여러분 봐보면 대중목욕탕 가면 이렇게 하얗게 끼어있는 애들이 많이 있어. 이게 바로 석회질입니다. 원래 지하수에는 다양한 성분이 녹아있는데 참고로 CaCO3, 탄산칼슘 그들이 현재 얼마든지 굳어질 수가 있다는 거지. 뭐 이거 말고도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허옇게 붙어있는 애들 많이 봤을 거야. 아니면 이거 말고도 수도꼭지 주변에도 막 이런 허연 것들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바로 CaCO3입니다. 참고로 그들은 원래 흰색이지만 이건 지금 약간 누렇게 보인 건 이건 변색된 거고. 어쨌거나 물속에 지하수에 이런 애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 자연에서 마찬가지야. 자연에서도 현재 지하수 흘러가는 과정에서 그 속에 녹아있던 CaCO3가 결국 이런 앙금을 만들면서 태종물들을 묶어줄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바로 교결작용. 됩니까? 자, 넘어갈게. 자, 태저감의 종류. 자, 태저감의 종류는 만들어지는 과정, 그 역시 과정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쇠설성 태저감. 태우나? 자, 이 쇠자가 부서진다 그 말인데 그러면 이들은 기존에 있던 암석들이 부서져가지고 그 알갱이가 쌓인 걸 쇠설성 태저감이랍니다. 자, 그러면 입자 크기는 다양하잖아, 맞지? 큰 입자도 있고 작은 입자도 있고. 자, 그래서 암석이 풍화 침식 작용으로 생성된 부서진 입자들이 퇴적되는 걸 쇠설성 태저감이라고 한다. 자, 입자 크기 다양하잖아, 맞지? 여러분들 큰 입자는 우리 자갈이라 말하고 또 모래 크기도 있고 또 뭐도 있죠? 자갈, 모래, 또 점토 입자들 이런 게 있잖아. 점토 입자. 자, 쉐일 들어봤습니까? 네. 쉐일. 자, 쉐일은 다른 말로 이암이라 하기도 하는데 저희들은 현재 점토가 퇴적된 것, 가장 작은 입자가 퇴적된 걸 말합니다. 자, 참고로 쉐일 같은 경우는 자, 쉐일과 이암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쉐일 같은 경우는 이암과 쉐일 실제로 명확하게 구분하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는 차이 나게 이야기를 안 할 거예요. 그 쉐일이나 또는 이암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점토가 쌓이면 만드는 쉐일과 이암이라 치면 되는데 쉐일 같은 경우는 이런 점토 입자들이 한 겹 쌓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층과 층 사이에 나눠지는 층이란 게 발달되어 있어. 그러니까 층상 구조를 가지는 거지. 근데 이암은 한꺼번에 굳어진 거야. 그래서 덩어리 구조야. 그러니까 층상 구조를 가지지 않는 거지. 뭐 이런 차이 있지만 몰라도 됩니다. 그까지 구분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현재 점토가 쌓인 것 생각하시면 되고. 자, 3. 사자가 무슨 사자? 모래 사자. 근데 이거는 모래만 있다는 말이 아니라 모래가 주다 그 말이야. 모래. 그래서 이거는 주로 모래가 쌓인 것. 자, 자갈이 주로 쌓인 뭐였죠? 자갈? 여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거 강여감이라고 기억나나? 오케이. 자, 참고로 모래 크기는 입자 이래입니다. 16분의 1에서 2mm.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2학년 때는 이거 구분하지 않는데 여기 잘 나오지 않는데 3학년 되면 요것들 알아야 돼. 모래 크기는 16분의 1에서 2mm. 왜냐하면 문제상에서 가로축이 입자 현재 크기 수치가 막 나와 있어. 그리고 여기는 이런 입자 크기가 많고 여기는 이런 입자 크기가 많아. 근데 요걸 알아야지만이 어떤 입자들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16분의 1보다 작으면 뭐다? 점토. 2보다 크면 뭐다? 자갈이다. 여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래 크기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래 크기는 거의 1mm 전후잖아, 맞지? 되겠나? 네. 자, 그리고 여감은 주로 자갈이 쌓인 거예요. 뭐 자갈만 쌓인다고 되진 않겠지? 다른 물질도 함께 있어야 되겠지만 주로 자갈 포함될 건 여감이라고 한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쇠설성 태저감은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 더 있습니다. 화산 쇠설물 중에 화산재가 주로 쌓인 걸 응회암이라고 해요. 이렇게 네 가지가 쇠설성 태저감입니다. 자, 그러면 쉐일, 사암, 여감은 점토, 모래, 자갈이 주가 되겠지만 응회암은 화산 쇠설물,
화산 분출통에서 고체 입자들 중에 화산재라는 모래 크기 입자들이 주로 쌓인 게 응유암인데 가끔 이게 나와. 그러면 응유암이 나오면 당장 쉐일과 상황과 유감은 세설성으로 잘 알지만 응유암 나왔을 때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좀 합시다. 네. 자, 두 번째는 화학적 태정암. 말이 좀 무서워 보이지만 화학적. 그냥 물속에 녹아있던 애들이 앙금 만들면서 침전돼서 쌓인 걸 화학적 태정암이라고 한다. 자, 물에 녹아있던 물질이 침전되거나 또는 증발에 의해서 침전되거나 어쨌거나 증발 역시 물속에 녹아있던 애들이 쌓이는 거잖아. 증발해서 침전되는 건 다 마찬가지지. 어쨌거나 물에 녹아있던 애들이 현재 앙금 만들고 가라앉아서 쌓인 걸 화학적 태정암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석회암. 자, 석회암은 화학식이 어떻게 되죠? 탄산칼슘. CaCO3. 탄산칼슘. 가끔 이렇게 화학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거 좀 어느 정도 좀 알아야 되겠지. 탄산칼슘. 자, 두 번째 석고. 석고의 화학식은 잘 모르죠. 석고는 CaSO4. 여기다가 H2O 더한 거. 재미 1학기 때 화학했지? CaSO4가 뭐죠? 그래서 이거는 수화된 물이 붙은 황산칼슘이라고 합니다. 수화된 황산칼슘. 석고 알잖아, 맞지? 뭐 조각할 때 쓰잖아. 그 석고입니다. 석고. 자, 그리고 암염. 염. 무슨 염자? 소금염. 소금염. 뭐 소금이야, 소금. 뭐지? 화학식은? 소금의 주성분이 뭐죠? NaCl. 염화 나트륨 되겠지. 물에서 얻는다. 어떻게? 걸러낸다? 걸러내? 걸러내면 나와? 연소시킵니까? 자, 가볼게. 자, 우리나라 소금 같은 경우에 천일염. 자, 우리가 염전이라 해서 물을 흔적으면 바닷물을 가두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얇게 펼쳐놓은 상태에서 물 증발하게 되면 현재 물은 날아가지만 그 속에 녹아있던 애들이 그대로 앙금은 남게 되는 거지. 주성분이 NaCl이라서 우리가 소금 그렇게 얻는 거잖아? 맞나?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바다로부터 물을 흔적으면 자, 증발시켜서 얻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땅을 파서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땅 속에 소금이 있어. 본 적 있나? 유럽이나 남아메리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소금을 캐는 광산들이 있습니다. 자, 봐. 자, 과거에 바다에 있던 곳이 영원히 바다일까? 아니겠죠. 끊임없이 대륙들은 움직이잖아, 맞지? 바다에 있던 곳이 나중에 좀 다시 육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물이 있던 것들이 현재 더 이상 물 공급이 안 되면서 만약 육지가 된다면 그 속에 있는 물들은 계속 증발돼서 물은 다 날아가 버리겠지? 그러면 그 갇혀있던 물들은 그대로 소금만 남기고 그대로 남게 되겠지. 근데 이 소금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또 풍화침식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동되면서 덮어버리겠지. 땅속에 묻혀있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거고. 자, 차트는 뭐냐면 규질. 우리가 알고 있는 규소의 화학식 뭐죠? 원소 기호가 SI였죠? 몇 번이야? 14. 오케이. 자, 석영. 자, 지난번에 석영 같은 경우에 화학식은 SiO2라고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SI를 가지고 있는 애들. SI가 주인 성분들은 척트라고 합니다. 석영, SiO2. 어쨌거나 규소와 산소, 규소를 가지고 있는 것, 척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화학적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물속에 녹아있던 애들이 앙금 만들어서 결과적 된 것. 자, 세 번째는 생물에 의한 것. 그 유기적 태저감. 유기란 말은 턱이자 틀이 되는 애가 있다. 뭘 말하는 거죠? 유기란 말은? 기란 말은? 탄소지. 탄소를 가지고 있는 건 유기물. 가지고 있지 않은 건? 무기물. 자, 그러면 우리 생물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모두 다 C, 탄소를 가지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서 유기적, 자, 생물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동식물의 현재 유해가 퇴적돼 생성돼. 요걸 우리가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한다. 자, 석탄은 뭐가 쌓인 거야? 주로 식물이죠. 주로 식물체가 쌓인 건 바로 석탄. 자, 좋아. 자, 식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재 보면 아주 번성하게 되면 현재 표면에 엄청나게 많은 식물들이 자랄 수 있을 거잖아, 맞지? 네. 자, 근데 석유 같은 경우는 동물입니다. 동물 맞아. 근데 이거는 바다야, 바다. 바다 평균 깊이 얼마?
바다 평균 깊이가 약 4km, 3,800m였잖아, 맞지? 그럼 이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생물 살겠지. 이런 물고기 말하는 게 아니라 빨리 태어나고 현재 보면 쉽게 태어나고 빨리 죽는 플랑크톤 같은 것들. 그래도 수명 얼마 안 되잖아. 근데 이 사이 엄청나게 많이 살겠지. 그럼 그들은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어서 바다 아래 사체로 쌓이게 되는 거야. 근데 이 바다 아래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퇴적되고 현재 보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바로 바다에 살았던 생물들이 쌓여서 된 걸 바로 석유라 이야기를 하는 거야. 고온과학 과정 거치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석회암. 자, 석회암은 CaCO3. 석회암을 껍질로 가진 생물들이 있잖아, 맞지? 뭐 산호나 또는 조개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쌓여서 역시 암석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척트. 아까 척트는 어떤 성분? 규질 성분. 규질 생물체, 껍질을 규질 가지고 있는 애들인데, 뭐 규조류라 해서 현재 규소를 가지고 있는 애들입니다. 뭐 식물성 플랑크톤도 그렇고, 방산충이라는 동물도 그렇고. 자, 넘어갈게. 자, 이게 셰일. 뭐 색깔은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아까 셰일은 뭐가 쌓인 것? 점토 입자. 그래서 입자가 아주 작아서 잘 안 보이잖아, 맞지? 자, 사암은 모래 입자들이 주로 쌓인 것. 여감은 이렇게 자갈 있는 것. 꼭 이 색깔만 있는 게 아니야, 맞지? 다양한 색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자갈 있고 주변에 작은 입자들도 함께 존재하는 것. 자, 응유암은 아까 뭐가 쌓였다고? 화산재. 화산재, 모래 크기. 자, 이것도 응유암. 자, 석회암, CaCO3. 자, 암염. 소금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결정 만들어서 된 겁니다. 자, 암염. 이거 핑크솔트. 소금이지? 뭐 이런 광고 많이 봤잖아? 자, 척트. 자, 규질 성분.